제 본적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 이동입니다. 제 어머니는 충남 논산군 선산에 누워 계십니다. 세종시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지금 근심 어린 아버지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녹에 찬 친구들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총리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소위 세종시 원안이라고 말하는 수도 분할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총리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총리님. 네. 노 전 대통령은 수도 분할의 비효율성과 위험성을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수도 분할의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이전을 최초로 제기한 노 전 대통령은 제가 아는 한 한 번도 수도 이전의 가치와 철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권력과 부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달성하는 한편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철학 말입니다. 수도 이전 논자인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은 퇴임 전 2007년 7월 20일 세종시 기공식 발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 일부가 공간적으로 분리되게 된 것은 업무 효율상 매우 불합리한 결과이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꼭 행정수도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정부 부처 모두 이곳으로 오는 것이 순리다. 노 전 대통령은 수도 분할로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수도 이전이 답이라 확신했습니다. 총리, 노 전 대통령은 확실히 수도 이전 논자라고 불러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노 전 대통령을 계승했다는 분들은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자타가공이라는 노무현 계승자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7년 8월 22일 대선 후보 활동 당시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부시로 결정되었지만 세종시는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분소를 마련해 화수목 3일은 세종시에서 집무하겠다. 당장은 아니지만 정부기관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2년에는 다른 기관의 추가 이전과 국회, 청와대의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 총리, 유시민 전 장관도 노 전 대통령처럼 확고한 수도 이전 논자라고 보아야 되겠죠? 예. 다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 활동 당시인 2007년 7월 10일 대전 기자 간담회에서 한 말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즉 수도 이전이 위헌 판정이 나자 법치주의 승리라고 격찬했다. 이 같은 언행에 대해 깊은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이제 와서 표를 의식해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세종도시 특별법, 즉 수도 이전의 방망이를 두드렸던 사람으로서 행정도시를 미국의 워싱턴 DC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 것이다. 이제 또 다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승자로 불리는 현재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이 2009년 11월 민주당 확대 간부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보겠습니다. 거듭 말하고 싶은 것은 2002년 노무현 후보의 정략적 공약이 아니었다. 수도권이 과밀화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 교통혼잡, 주택 부족은 집값 상승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이 합의안을 2002년 표를 얻기 위해 따라갔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럴듯한 논리로 계속 특필하고 있는 몇몇 언론이 문제다. 이제 남은 것은 지방 분권을 위한 투쟁밖에 없다. 지방 정치 세력이 중앙 정치 권력에 대항해 힘을 가져야 한다. 중앙 정치 권력으로부터 개평 뜯어먹는 정도로는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중앙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 싸워야 하는 시점이 됐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나라가 아닌 16대 시도지사와 대통령이 협의해서 이끌어가는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총리, 유시민 전 장관처럼 한명숙 전 총리나 안희정 최고위원도 확고한 수도 이전 논자로 보아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수도 이전론은 나름의 일관된 가치와 철학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권력과 부를 지방으로 이전하자. 그래서 균형 발전도 하고 수도권 과밀화도 해결하자는 거죠. 반대로 수도 사수론도 일관된 가치와 철학이 있습니다. 600년간 이어온 서울의 유무용의 가치를 극대화하자. 서울을 중국의 상해,
일본의 도쿄와 경쟁하는 메갈로폴리스로 키워나가자는 것이지요. 수도 이전에 대한 가치와 철학을 가진 사람과 정당은 수도 이전을 일관되게 추진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저지된 바 헌법재판소의 지시대로 수도 이전을 걸고 국민투표를 추진하면 됩니다. 저는 그게 가치를 추구하는 정치 집단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도 이전과 수도 사수론 사이에 난데없이 세종시 원안, 즉 수도 분할론이 태어났습니다. 2003년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행정 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 즉 수도 이전 특별법이 제석 194인, 찬성 167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은 93명 투표했고 박근혜 의원 등 82명이 찬성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충청도에서 재미 좀 보기 위해 시작한 수도 이전론에 우리 한나라당이 통탄스럽게 찬성한 것입니다. 총리 이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예, 대강 알고 있습니다. 예. 이후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추진 후 전면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할 소방수로 박근혜 의원이 당대표가 됩니다. 박근혜 대표는 2004년 총선 당시 충청도 선거 유세 때마다 행정수도 이전, 즉 수도 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유권자들이 견제 심리와 박근혜 대표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한나라당은 몰락 직전에서 121석 획득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둡니다. 그러자 2004년 박근혜 대표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총선에서 충청도민에게 한 약속을 극적으로 뒤집습니다. 그 발언을 들어보시죠. 지난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 우리 실책이 컸다. 무엇보다 국가 중대사를 놓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의견 수렴,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타당성에 대한 논의 없이 정략적인 대선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반성해야 하며 그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책임이 더 크다. 이런 박근혜 대표의 약속 파기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수도 이전 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면 과반을 넘는 의석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 즉 수도 이전 법률 통과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사기극의 공범인가? 이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 낯뜨겁고 부끄럽지 않은가? 이후 2004년 9월 22일 드디어 세종시 원안, 즉 수도 분할의 모태가 태동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박근혜 대표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행정부 전체가 옮겨가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반대한다. 대신 충청권에 행정의 주요 부처를 옮기되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외교 안보 라인은 제외하는 행정특별시를 조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 분할론이 태어난 것입니다. 수도 분할론은 수도 이전이나 수도 사수처럼 그 어떠한 가치도 철학도 없는 그저 정치적 야합의 소산일 뿐입니다.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대가로 뿌린 정치적 야합의 사상아일 뿐입니다. 총리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007년 이명박 후보는 국민과 충청도민에게 세종시 원안 추진, 즉 수도 분할을 약속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억지 춘향식 약속 인정합니다. 저라도 사활하면 100번이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기 위해선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민들에게 제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냉소와 비판을 받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논어의 공자는 말합니다. 군자는 정의 불량이라. 군자는 신을 굳게 지키나 맹목적으로 작은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 말을 바꾼 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틀린 게 있으면 이를 바로잡아야지. 틀린 것을 신뢰로 포장하여 계속 주장하면 그것은 그냥 고집일 뿐입니다. 저는 노 전 대통령을 추종하시는 분들, 즉 수도 이전을 통해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세종시 원안, 즉
수도 분할에 찬성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수도 이전을 위한 징검다리 놓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훼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그저 정치적 야대 산물인 세종시 원안, 즉 수도 분할을 깨끗이 포기하고 당당하게 수도 이전을 걸고 국민투표를 추진하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정당의 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나라당 내의 세종시 원안, 즉 수도 분할을 찬성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수도 이전론자들이 수도 분할 후 노 전 대통령의 비판대로 국가적 비유를 내세워 수도 이전을 추진할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다음. 저는 이번 광우병 보도 PD수첩 관련 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특별한 견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심 법원이 PD수첩을 무죄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오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지적하려 합니다. 아래사 빈슨 어머니 인터뷰를 영어로 녹취하고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음은 일반 뇌진화를 가리키는 CJD인데 자막은 인간 광우병인 VCJD로 처리한 것. 검찰이 바로 이 부분을 사실관계를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왜곡하였다라고 판단했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PD수첩 2008년 7월, 그러니까 방송 속다로 빈슨 어머니를 재차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온 것을 핵심적인 무죄의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즉 자신이 말한 CJD는 VCJD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PD수첩은 지난 2월 26일 이 발언이 무죄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라고 반영했습니다. PD수첩이 주장하는 녹취록과 번역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화면의 왼쪽을 보십시오. 이게 PD수첩이 방영했고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인 겁니다. 해석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견종이건 쇠고기건 뭐건 나는 대부분 그것을 CJD라고 지칭하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 광우병이다. 그래서 그때 아레사 빈슨은 혼동하지 않았다. 혼동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법원이 증거로 받아들인 핵심 증거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다른 전문가와 함께 풀어낸 이 테이프의 녹취 내용, 영어 녹취 내용과 번역은 전혀 다릅니다. 오른쪽을 보십시오. 제가 해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는 영문이 B코스로 시작되죠. 근데 it could be로 시작됩니다. 변종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내가 말하고자 한 것은 그냥 CJD입니다. And then 그 다음에 변종도 언급했던 겁니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녹취 내용에 따라 해석 내용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겠죠.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장관님께서 제가 사법부 재판의 판결에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 내용을 정확하게 녹취하고 영어로 한글로 번역해서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항소심 재판에서 많이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세종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을 울산과 포항이 먹여 살렸고 중진국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2020년 이후 대한민국은 누가 먹여 살려야 할까요? 삼성과 LG, 현대가 그때까지 건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2020년 이후에는 바로 한국판 실리콘밸리인 세종시가 먹여 살리게 합시다. 세종시 문제는 간단합니다. 노무현식 공무원 내려가는 행정도시냐, 이명박식 기업하는 경제도시냐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선택하는 주체와 기준은 특정 정치인의 신념이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닙니다. 국민과 충청도민이 선택하는 것이고 충청도와 대한민국 전체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